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이 무려 6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경 340조 원 규모의 이 중국 시장에서 횡재를 꿈꿨지만 중국의 금융 개방이 시작된 지 3년여 만에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발을 빼야 될 시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국 시장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미국 시간으로 17일 지정학적인 환경 악화와 시진핑 주석의 국진민퇴, 그러니까 민간기업은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 물러나고 국유기업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런 국진민퇴의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중국에서의 야심찬 사업계획을 접거나 수익 목표도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 대표적인 투자은행들이 바로 골드만삭스 그룹과 모건 스탠리라고 그러면서 이 익명을 요구한 고위 경영진에 따르면 대형 은행에서 더 과감한 감원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21년 수익이 급증한 후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지만 중국 내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면서 5개년 계획에 대한 전망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당분간 중국 내 증권사를 설립하지 않고 파생 상품 및 이 선물 사업에 약 1억 5천만 달러 정도 수준으로 축소해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일자리 축소 계획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거대 은행들을 인수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불과 18개월 전과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돌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가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중국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고 더 이상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사라져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의 금융학 교수인 마크 윌리엄스도 중국 시장 환경이 사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폭 증가하는 반면에 보상은 훨씬 낮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글로벌 은행들이 정치적 변수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금융권에서 일자리 감소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이 중국의 경우에 일자리 감소 현상은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규모고 예상조차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전망조차 불투명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 이 사업 확장으로 600여 명 정도 인력을 늘렸지만 정작 중국 본토 인력은 10% 정도 감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빚었던 1990년대 초에 이 충격적인 경제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의 보험사, 은행, 중개인, 자산운용사의 완전한 소유권을 허용하는 이런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수십 년 만에 가장 대대적인 변화를 단행했었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은 기존의 태도를 바꿔서 중국의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은 중국의 국영은행들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중국에서의 금융이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결코 금융시장을 개방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신용만 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한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을 거지것대로 믿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 공산당 체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금융시장 개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진핑이 금융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주장했을 때 이를 너무 쉽게 믿은 것은 결국 월스트리트의 대단한 실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이 금융시장을 개방한다고 말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중국 공산당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다시 원래의 금융시장 폐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중국의 본질을 깨닫고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월스트리트의 금융권들은 대외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들 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진단입니다. 이미 중국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왔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공개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설하게 된다면 엄청난 시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미 미중 간에는 디커플링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중국과의 시장 분리는 더욱 거세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글로벌 금융계는 이미 중국 시장의 신용 및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고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올무에 걸릴 가능성을 비롯해서 유동성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금융학 교수인 첸 지우는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했어야 됐다 그러면서 향후 5년 동안에 이들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방향을 바꿔서 진정한 개혁 개방과 시장 개혁으로 돌아가서 비즈니스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이지만 불행하게도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 중국 사업의 근거지를 홍콩에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국 시장의 금융 수익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금융 이익이 60% 정도를 차지했지만 지금은 50%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의 뉴욕 시장 상장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또한 시진핑 주석이 중국 기업을 뉴욕 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심지어 기존의 상장 기업들조차도 폐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2020년과 2021년의 경우에 UBS와 모건 스탠리 그리고 골드만삭스 등을 통해 거래했던 주식이 1,200억 달러로 금융기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지만 지난해의 경우에 190억 달러로 급추락할 정도로 시장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중국 내 거래도 심하게 위축됐습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 거래량이 중국 내 12개 은행들보다 처진 13위에 랭크되었을 정도입니다. 특히 HSBC 홀딩스라든지 골드만삭스와 같은 인수업체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역외 채권 시장은 많은 중국 부동산 기업의 채무 불이행 이후에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내 투자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작년에 440억 달러의 거래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의 최저치이고요. 2016년 최고치인 2330억 달러에 비교하면 19%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은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영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 해외 기업들에 대한 간섭도 심해지고 있고 더불어 외국 기업에 대한 조사도 강화되면서 심지어 직원들을 체포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데이터도 해외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두려움과 함께 중국에서 기업을 유지할 생각을 접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실은 결국 중국을 미국의 해외 투자 대상국 명단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발표된 미국 상공회의소 비즈니스 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다수 미국 기업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중국은 더 이상 상위 순위가 아닙니다. 워버그 핑커스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중국 딜 메이킹 팀을 축소했고요. 칼라일 그룹과 PAG 같은 사모펀트의 강자들은 중국에서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두 연기금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자산 운용 측면에서는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터내셔널과 같은 회사가 중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경쟁사인 뱅가드 그룹은 중국 내 사업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네크 어소시에이츠는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 변화는 중국 당국이 대외적으로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중국 내 투자를 권고하고 있지만 시진핑을 비롯한 공산당 지도부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가로막는 이중적 정책을 쓰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보스턴 대학교의 윌리엄스 교수는 월스트리트를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는 중국 당국이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경제는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이빈 주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4월 지표는 경기 회복 모멘텀에 있어서 큰 손실이라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을 낮게 잡았습니다. 이 JP모건은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도 작게 봤습니다. 부진한 4월 지표 탓에 위안화 가치는 올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는 비관론만이 가득합니다. 시진핑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를 병들게 만들고 있어서 그런 거죠. 아무리 리창 총리가 외국 기업들에게 올리브 가지를 흔들어도 시진핑이 인상 쓰고 있으니 중국 경제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